우리가 지금까지 폴이 두 개인 경우, 그 다음에 폴이 한 개인 경우 표준꼴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랬을 때 스텝 리스판스가 어떨지, 이럴 때 스텝 리스판스가 어떨지. 지금부터 할 내용은요, 여기에 추가적인 폴과 제로가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죠.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라이즈 타임이 좀 너무 느리다, 너무 길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죠? 오메가 n을 크게 만들면 되겠죠. np가 너무 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타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댐핑 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트링 타임이 너무 길다. 이걸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시그마를 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폴과 제거가 생길 때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57과 3.58씩을 보시면 폴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DC 게인도 맞췄죠. DC 게인도 맞춰가지고 S에다 0을 넣으면 1, S에다 0을 넣으면 1이 되도록 맞췄죠. 그랬을 때 두 개의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시간 t는 0부터 10까지 잡아볼까요? 이건 바꾸면 되니까요. 잡고 그림은 이 정도 크기로 하고, 자,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분자는 이고 분모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함수 중에 1, 그러니까 S 플러스 1하고 S 플러스 1을 곱한 거죠. 그러면 13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볼까요? 그렇죠?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서 시스템 1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 줄까요? 자, 그래서 이제 H1S를 구한 거죠. 이걸 갖고서 스텝 이제 얘네들의 폴은 같으니까요. 기본적인 함수 베이시스는 같겠죠. 아무튼 시스템은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 y1을 붙여주면 낫겠네요. 자, 두 번째 거는 지금 뭐 시간이 지났을 때 1로 수렴하는 것도 맞죠? 두 번째 거는 2, 2.2 1.1을 곱하면 되려나요? 자, 여기다가 여기 똑같게 나오죠? 그쵸, 2로 바꿔줘야죠.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직관적으로 뭐 분자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보기가 쉽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선 이걸 우리가 부분 분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2의 3.57씩 봤을 때 2의 마이너스 t승, 2의 마이너스 2t승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제 변하는 게 없고요.
거기 어떻게 되죠? 이제 분자, 그러니까 그 개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했다고 보시면 2 곱하기 mp exponential 마이너스 t 빼기 2 곱하기 mp. 이건 뭐 저는 그냥 지금 어떤 정량적인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그 임펄스 리스판스인 거죠. 임펄스 리스판스인 거고, 네, 이제 요 첫 번째 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했죠. 자, 두 번째 거의 임펄스 리스판스 0.18. 좀 뭔가 다르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량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폴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폴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제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폴과 제로가 완전히 같은 위치에 있다면 상쇄돼서 없는 거랑 똑같죠.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서로 영향력이 줄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3.58식을 보면 s 플러스 1분의 1의 개수가 0.18 개수가 줄었죠. 개수의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요게 우리가 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어떤 시그마가 작을수록 자, 한번 볼까요? 시그마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틀링 타임이 커지고 그 다음에 라이즈 타임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으면 느릿느릿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시그마가 크면 빨리빨리 반응한다는 뜻인 거고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도미넌트하게 동작하는 애는 느린 애한테 도미넌트하게 되는 거. 얘는 빨리 가더라도 얘가 느리게 가면 결국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원점에 가까운 폴에 이제 도미넌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리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폴은 똑같더라도 여기 제로가 있는데 이 제로가 이 폴의 영향력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느낌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얘가 거의 뭐 독자적으로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느리게 올라가는 거죠. 시그마가 1인 상황 같은 거죠. 근데 반면에 여기는 얘가 어느 정도 얘의 영향력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약간 이쪽으로 이동한 느낌이라든지 뭐 얘가 별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좀 더 도미넌트해지다는 얘의 영향력이 커진다든지 그런 영향인 거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렸죠. 여기서 그려놓지는 않고 우리가 그린 걸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경우는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니까 어떤 여기 보시면 요 텀 그 마이너스 t승 그게 좀 영향력이 큰 거죠. 이 마이너스 t승만 남겨놓고 해볼까요? 요 좀 느릿하게 하는 애가 영향력이 더 컸던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의 경우에 폴을
마이너스 1에 놓고 제로를 마이너스 1.1에 놓으니까 걔가 좀 희마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빨리 쫓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요. 제로를 잘 배치함으로써 그 폴의 영향력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극단적으로 같은 위치에 놓으면 그 폴을 상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로가 이 보시면 요 분모는 다 폴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얘 각각의 세기는 제로와 폴에 의해서 같이 결정이 된다. 그걸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폴과 제로를 그러니까 제로를 폴 근처에다 내가 가져다 놓으면 그 폴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렇게 적었죠. The component of natural response corresponding to the pole near the zero. 그러니까 제로 근처에 있는 폴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랑 보시면 되고요. 뭐요 개수가 줄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상쇄돼서 얘가 도미넌트하게 작동하는구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식으로 분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봤고요. 이제 2차식인 거에 거기 제로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질문인 거죠. 자, 여기 그림이 잘 있는데요. 우리는 한번 그려보죠. 그냥 오메가에는 1 놓고 그리면 되고 지금 저게 제타가 0.5일 때 거예요. 제타 0.5일 때. 사실 어떤 경향성은 다 똑같으니까 제타 0.5일 때인 거고 알파를 1, 2, 4, 100으로 해서 그렸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의 비를 비슷하게 해서 그릴까요? 자, 그 다음에 W에는 1, 제타는 0.5. 그 다음에 알파 여러 개에 대해서 그려야 되니까요. 알파를 이렇게 해서 인 얼마였죠? 1, 2, 4, 100. 1, 2, 2, 4, 100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나누기 알파 오메가는 됐고요. 나누기 제타 되고 1. 자, 이렇게 되고 분모는 그냥 1, 2를 쓰면 되겠네요. 1, 2, 1. 그래서 시스템 만들고 스텝 펑션 구하고 그리면 되는 거네요. 자, 플롯 t y 라벨은 뭐를 잘못했을까요? 분자 분모 2 곱하기 제타를 해야죠. 제타. 그래도 뭐 또 잘못된 게 있네요. 분자 분모 시스템 t 네. 문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랑 그림이 거의 같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기계가 그린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서브 플러스로 그리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서브 플러스를 잘 못 써가지고 그것도 공부해서 쓰면 되는데 그냥 두 개 따로 그리겠습니다. 뭘 할 거냐 하면 폴과 제로를 찍을 생각이면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고요. 자 여기서 보면 분자를 풀면 자 여기서 워낙 쉽긴 한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로인 거죠. 그다음에 폴은 루트 그냥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고 싶으면 플라 이게 이제 제로의 실수부 이게 제로의 허수부가 되는 거죠. x가 제로는.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처럼 보통 제로 동그라미 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알파 자, 그대로 폴은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폴은 한 번만 그려도 되는데 그냥 여러 번 똑같은 위치에 그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굳이 레이블은 주지 않겠습니다. x가 될 거니까요. 다 폴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이러면 되나요? 여기 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1, 제로죠. 1, 2, 4 여기 있는 거죠. 자, 우선 알파가 100이에요. 뭘까요? 알파가 100이면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제로가 있긴 한데 아주 저 멀리에 있어요. 영향을 안 주겠죠. 아니면 그냥 요 식에서 보시고 알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 분자가 그냥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알파가 굉장히 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의 어떤 표준꼴 다뤘을 때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됐고요. 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알파가 작을 때인데, 자, 요거를 제로 이치력을 뺄게요. 여기 좀 오히려 디스트릭트하네요. 자, 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을 때 제로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폴에 가까워지니까요. 자,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제로라는 거는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텝 리스판스를 넣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를 넣은 거죠. 뭐 델타보다는 뭐 고주파가 좀 적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주파와 고주파 이게 다양한 걸 다 넣은 거죠. 근데 그걸 쫓아가려면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 필요한데 자 재료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DC가 어떻게 될까? DC가 제로에 가까우니까 좀 약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저주파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거죠. 요 제로가. 그러니까 알파가 1이면 저주파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향이 좀 줄고 고주파가 강조된다는 뜻이에요. 고주파가 강조된다는 뜻은 뭐겠어요? 얘가 빠릿빠릿하게 올라간다는 뜻인 거죠. 알파가 1일 때를 보시면 탁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가 강조가 됐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폴제로 플러스로 보시면 훨씬 더 그런 물리적인 느낌이 좋아요. 아 여기에 있으면 DC를 많이 죽이겠구나. DC가 이쪽, 그러니까 DC가 여기인 거죠. DC가 여기, 요게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2의 j 오메가 t승 축이니까 DC가 여기인 거죠. 아 DC가 많이 죽. 얘도 DC를 좀 죽이긴 하는데, 근데 얘보단 낫겠네. 뭐 이건 또 죽이긴 하지만 낫겠네. 그러니까 얘가 가장 팍 튀어 올라가고 그 다음이 되겠죠. 보시면 팍인 거고 100일 때는 그냥 없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제로의 위치를 통제함으로써 뭐 제로의 위치를 통제하면 특히 여기 제로가 이제 원점 근처에 있으므로
저주파의 영향을 줄인다. 혹은 고주파를 강조한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튀어 올라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라이즈 타임을 줄지만 뭐 오버슈트는 훨씬 더 세진다든지, 뭐 세트링 타임도 커진다든지, 뭐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겠죠. 근데 뭐 세트링 타임에는 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고 돼 있군요. 이 이제 라이즈 타임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세트링 타임에는 비교적 적은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굉장히 커서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영향이 없는 거고 됐고, 요 근방에 이렇게 있으면, 근방에 있으면 저주파들을 죽임으로써 굉장히 고주파가 강조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자, 우리가 알파를 더 줄여 보겠습니다. 0.1까지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0.1을 넣었죠. 그러니까 고주파가 너무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저주파가 너무 죽어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자, 이 정도 되면 세트링 타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그렇죠. 여기 있으면 여기가 DC인데 DC가 사실 되게 힘들어하겠죠. 통과하기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알파가 작으면 오버슈트가 엄청 커진다. 알파가 작으면, 알파가 커지면 오버슈트가 작아진다. 한 3 정도 되면, 그러니까 내가 폴에 위치화해서 뭐 3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없는 셈 치면 된다라는 거죠. 없는 셈 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경향성은 제타 값과 상관이 별로 없이, 그러니까 제타 값에는 상관이 있지만 경향성은 제타 값에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한번 해석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아까 그린 거랑 똑같죠? 식은. 자, 이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 요게 원래 우리 표준꼴이라고 해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건데, 가만 보시면 이게 뭐죠? 요거의 미분이죠. 그래서 이걸 뭐 임펄스 리스판스 생각해 본다면, 얘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원래 표준꼴의 임펄스 리스판스에다가 표준꼴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게 알파가 굉장히 크다면, 뭐 우리는 아까 1 기준, 3으로 기준했지만 뭐 얘의 영향이 작겠죠. 알파가 작다면 얘의 영향력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지금 스텝 리스판스로 저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요. 이 YT가 스텝 리스판스인 거고, Y0T가 표준꼴, 그러니까 앞부분인 거죠. 앞부분에 의한 거. 그리고 그거를 미분한 거, Y0T를 미분한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요만큼 웨이트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약간 재밌는 게, 자 보세요. Y0T, 그러니까 요 표준꼴의 스텝 리스판스가 Y0T죠. Y0T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니까요. 자, 올라가니까 그거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양수, 뭐 그 다음에 뭐 음수로 바뀌더라도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의 미분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걸 더해 주니까 알파가 양수일 때는 그걸 더해 주니까 더 빨리 치고 올라가서 출렁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출렁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의. 자, 근데 폴은 무조건 LHP에 있어야 되지만 제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폴은 무조건 LHP에 있어야 되지만 제로는 RHP에 있을 수도 있죠. 바꿔 말하면 R은 음수여도 된다는 거죠. R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빼지는 거죠. 어떻게 되죠? 처음엔 좀 빼졌다가 이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요 YT인데요. 그러니까 알파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반응.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알파가 제로 그쪽에 RHP에 있으면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게 선호될 수도 있고 선호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상황 따라 다르지만 뭐 저 제로가 RHP에 있을 때의 어떤 영향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알파가 0.1 너무 심했고 이건 지우고 마이너스 1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마이너스 1이 요건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1로 수렴을 하긴 하는데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떤 시스템인데 제로가 저기에 있다. 그러면 저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스테빌러티의 전적인 폴이 결정을 하지만 어떤 이 특성들은 제로랑 폴이 함께 결정을 한다. 제로는 LHP, RHP 다 괜찮다. 너무 멀리 있는 제로는 무시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제로는 제로가 이제 원점 근처에 있으면 DC를 갉아먹는 거죠. DC를 갉아먹으니까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출렁거림이 더 커지면서 빨리 올라간다. 제로가 원점 근처에 있으면 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로가 원점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거죠. 고주파가 잘 통과하는 스텝의 리스판스를 구하는 건데 스텝의 고주파들이 그냥 잘 통과하는 거니까 강조가 되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하겠죠. 제가 뭐 당연히 이쪽은 잘 모르긴 한데 이제 뭐 이게 정확하게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좀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비행기가 그 고도를 높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 잘 모르지만 이제 그림을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뭐 빌라소티, 러더, 엘리베이터. 뭐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얘는 뭐 방향 타 뭐 그런 거 있고요. 이건 뭐 엘리베이터니까 뭐 높이랑 관련이 있겠죠. 이제 이쪽을 주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뭐 보존할 게 뭔데 뭐 사실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꽤 관련 분야 깊이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걸 몰라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 몇 가지 용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요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냥 교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나오시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 롤 피치. 여러분이 총같이 이 대화를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고개를 예 하고 할 때, 고개 네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피치인 거죠. 여러분이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시는 거죠. 아니요 할 때 고개 요인 거고요.
그러니까 피치는 그냥 깡으로 외우시고요. 피치는 네 할 때 고개를 위아래로 하는 그게 피치가 바뀌는 거고 여러분 머리 기준으로 아니요 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게 요를 하는 거겠죠. 뭐 추측컨대 러버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를 바꾸는데 쓰이겠죠. 그 다음에 롤은 롤빵 생각나시죠? 그래서 어떤 평면에 돌려놓고 평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하기 힘든데요.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평면에서 얼굴을 돌린다면 그게 이제 요를 바꾸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롤인 거죠. 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아무튼 자 근데 트랜스포 펑션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h는 고도일 거고요. 얘가 델타 E가 E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델타 E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저 날개 같은 게 이 부분이 한번 펴졌다가 섰다가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퍼 펑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저기 적힌 대로 30 마이너스 180이 되는 거고 분모는 1, 4, 13, 0이 되는 거고 트랜스퍼 펑션 만들었고 스텝이 아니라 여기 임펄스가 돼야 되겠죠.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책에도 그렇고 u가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책에서도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 저도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여기다 곱해야 되겠는데 리스트라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디파인이 안 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책이랑 좀 다르네요. 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분자를 제가 애매하게 쓴 건가요? 아 그렇네요. 분자를 애매하게 써서 이렇게 됐군요. 자 조심해야죠. 예. 예, 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로가 RHP에 있죠. 자, 그 다음에 폴가 제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코드가 있으니까. 아이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폴이 요렇게 있고요. 폴이 요렇게 있고 제로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제로가 오른쪽에 있음으로써 이런 경향을 보이네요. 자, 네, 됐고요. 그다음에 최종 수령 값은 뭐 13.8이라고 그냥 대략 14로 보이시죠? 14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한 거잖아요. 임펄스 리스판스. 근데 이제 요 식에서 보면 그러니까 얘를 트랜스퍼 펑션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지금 스텝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요거에 인버스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얘를 트랜스퍼 펑션으로 본다면 지금 구한 게 스텝 리스판스인 거고, 이 스텝 리스판스의 특성을 자 우리가 이 식에다가 넣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린 건데요. 제 말씀은 요걸 뒷부분만 트랜스퍼 펑션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 건 s분의 1을 곱해서 인버스에서 그린 거니까 스텝 리스판스를 구한 거고 앞에서 배웠던 이론과 똑같죠. 자, 이게 s제곱 4s 더하기 13이죠. 따라서 오메가 n은 루트 13이 되는 거고, 제타는 어떻게 되죠? 2 나누기 루트 13이 되나요? 2 나누기 루트 13.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이니까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 생각해 보면 라이즈 타임은 1.8 나누기 오메가 n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라이즈 타임은 우선 오메가 n이 루트 13, 제타는 2 나누기 오메가 2 나누기 그 다음에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 따라서 지금 이 근사식에 지금 제로까지 있으니까 좀 복잡해지지만 그 제로가 좀 사실 좀 멀리 있죠. 딱 3배네요. 여기서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여기 2고에 6 떨어져 있으니까 뭐 3배? 그러니까 뭐 방향이 다르니까 3배란 말은 그렇지만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영향이 작겠지 할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타임은 1.8 나누기 오메가 n. 프린트를 해서 봐야죠. 그래서 라이즈 타임에서 0.5초 정도가 되네요. 0.5초. 90%까지 올라가는 게 여기서부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뭐 대략 감으로 봤을 때 0.5초? 예, 0.5초쯤 되겠죠? 0.5초. 그다음에 제타는 자 0.55. 제타가 0.5면 한번 볼까요? 제타가 0.05면 제타가 0.05면 요쯤인 거고, 오버슈트가 뭐 아주 대강 얘기하면 13%?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오버슈트가 13%.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4.6 나누기 시그마니까 2.3. 보면 세틀링 타임은 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갖고서 해보면 굉장히 금방 계산하는 굉장히 코스한 근사식 같은데 실제로 적용해 보면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로 쓸모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림 갖고서 실제로 뭐 해가지고 한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지금 디자이너 입장에서 대강 내가 어느 정도의 값의 범위를 갖고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직관적으로 하시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배운 식들이 참 쓸모가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